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거짓 없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자주 붓나요? 소변을 볼 때 맥주 거품처럼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나요?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하나요? 이 영상을 더 자세히 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의 최신, 인생을 바꿀 만한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발목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들어간 자국이 몇 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나요? 요즘 들어 유독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기분이 자주 드시나요?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정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여러분의 콩팥 기능이 70% 이상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70대 어르신 4분 중 1분은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본인이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분은 100명 중 고작 4명뿐이라는 점입니다. 나머지 96명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즉,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 96명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 나이 들었나 봐 하면서 넘기셨던 그 증상이 사실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아무런 소리 없이 망가져 간다는 점이에요.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와서야 비로소 콩팥이 망가진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투석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에 의존해야 해요. 투석하는 날은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의 절반을 사실상 잃는 셈이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 본인 부담금만 약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평생 해야 하니 계산이 안 될 정도예요. 여기에 교통비, 시간 비용까지 더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삶의 질입니다. 여행은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투석 스케줄 때문에요. 물도 맘껏 마실 수 없고 음식도 크게 제한됩니다. 이것저것 못 먹으며 평생 참고 살아야 하는 삶. 그게 바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콩팥은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청소 부위입니다. 등 뒤에 주먹만 한 크기로 2개 붙어 있는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180리터, 물통 9개 분량의 혈액을 24시간 쉬지 않고 걸러냅니다.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움직여도 계속해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하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하며, 수분 균형과 혈압을 조절하고, 빈혈 예방 호르몬도 만들고, 뼈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정말 대단한 장기죠.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다른 장기들과 달리 절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콩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니요, 희소식이 있습니다. 콩팥 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관리만 잘하면 평생 건강한 콩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단 8가지 방법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요.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아주 조금만 생활을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쏟아부어도 이미 늦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귀를 쫑긋 세우세요.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절반이 바로 이 두 질환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시작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만 하면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도 콩팥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동사무소에서도 뉴스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콩팥 건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30년 동안 신장내과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콩팥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뵙고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콩팥 문제를 너무 늦게 발견해서 고생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석실에서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기계에 의지하며 치료받으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이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작년에 제게 오신 73세 박영애 어르신, 가명,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혈압약만 드시고 당뇨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심하게 부어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의 15%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바로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첫 마디가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였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발목이 가끔 붓고 소변에 거품이 좀 생기긴 했는데 나이 들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콩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박영애 어르신과 똑같은 상황에 계실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이 이해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0대는 12%, 70대 이상은 26.5%가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세요. 즉, 70대 이상 어르신 4분 중 1분은 이미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사실을 아는 분은 100명 중 겨우 4.4명뿐입니다. 이 한 가지를 놓치셔서 나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써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투석은 평생 해야 하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일상에서 콩팥과 바로 연결되는 증상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종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꺼풀이 부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거울을 보면 평소보다 얼굴이 퉁퉁해 보일 거예요. 양말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발목이나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자국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콩팥 부종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정상의 50% 이하로 떨어지면 부종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에 다리가 무겁고 아프면서 부어오른다면 그건 단순 피로성 부종이 아니라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종일 확률이 큽니다. 67세 이순자 어르신, 가명, 은.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전날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발목도 심하게 부어서 신발을 신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콩팥에서 단백질이 과도하게 새어나가고 있었어요. 하루에 무려 2500m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로 얼굴이 붓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저녁에는 발목이나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틀 사이에 체중이 1kg 이상 갑자기 늘었다면 몸 안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종이 있을 때는 절대 소금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부종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으세요. 두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이건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예요. 소변 볼 때 맥주 거품처럼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소변으로는 단백질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대한신장학회 기준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배출량이 300mg을 넘으면 단백뇨로 진단합니다. 또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빛을 띠면 혈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검사로 확인되는 미세혈뇨도 많아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신다면 야간뇨라고 하는데 이 역시 콩팥 기능 저하와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70세 김철수 어르신, 가명은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기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엔 세게 봐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매번 거품이 오래 남더라고요. 검사 결과 하루 2000mg 이상의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약물 치료로 현재는 600mg 정도로 줄었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실천 방법은 매번 소변을 볼 때 색깔과 거품을 꼭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을 유심히 보세요. 하루 소변량도 체크하시면 좋아요. 500ml 이하로 너무 적거나 3000ml 이상으로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물을 적게 마셔서 소변이 진한 건 정상일 수 있으니 충분히 수분 섭취를 했는데도 색이 진하거나 붓다면 바로 검사를 받으세요. 세 번째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반드시 주의하세요. 요즘 기운이 없네, 예전 같지 않네 라는 말이 자주 나오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체내에 독소가 쌓여서 이런 피로가 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요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또 콩팥에서 만드는 조혈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빈혈이 생기고 그러면 계단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 움직여도 어지럽고 집중력과 기억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65세 최명숙 어르신, 가명은 몇 달 전부터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밤에 충분히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낮에도 계속 졸리셨대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이 원인이었어요. 혈색소 수치가 8.5까지 떨어졌는데 정상은 12 이상입니다. 실천 방법은 평소 활동량과 피로도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유독 더 피곤하다면 꼭 체크하세요. 피로 일기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떤 활동 후에 피곤한지 기록하면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피로할 때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콩팥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번째는 피부 변화입니다.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가렵거나 건조해진다면 이 역시 콩팥 기능 저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루거나
긁어서 상처가 날 정도로 심하다면 반드시 의심해보세요.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50에서 90%가 피부 가려움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69세 정미경 어르신, 가명, 은 몇 달 전부터 온몸이 계속 가려워졌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연고를 처방받아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콩팥 검사를 받아보니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고, 요독이 피부에 쌓여서 생긴 가려움증이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시고, 효과가 없다면 반드시 콩팥 검사를 받아보세요. 목욕은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시고, 비누는 가능한 적게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가려울 때 세게 긁으면 상처와 감염 위험이 있으니, 차가운 물로 살짝 식힌 뒤 보습제로 관리하세요. 5번째는 식욕 부진과 소화 장애입니다. 입맛이 뚝 떨어지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없게 느껴지거나 메스꺼움이 자주 들고 구토까지 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입안이 계속 쓰다면 요독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정상의 20% 이하로 떨어지면 소화기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72세 한 어르신은 몇 주 전부터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메스껍고 한 달 만에 체중이 5kg이나 빠졌어요. 위장병인 줄 알고 소화제를 드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 검사를 받았더니 콩팥 문제였습니다. 입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도 요독 때문이었죠. 실천 방법은 입맛이 없어도 조금씩 자주, 소량씩 드시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선택하시고 하루 3끼 대신 5, 6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구토가 심하면 탈수가 올 수 있으니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6번째는 근육 경련입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근육이 떨린다면 콩팥이 전해질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트륨,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에 이상이 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구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칼슘, 마그네슘 불균형으로 근육 경련이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68세 윤재민 어르신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습니다. 낮에도 손이 떨리고 근육이 실룩거렸어요. 검사 결과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이었고 혈중 칼슘 수치가 7.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쥐가 났을 때 바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주세요. 종아리 쥐는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면 빠르게 풀립니다.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전해질 검사를 꼭 받으세요. 7번째는 고혈압입니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거나 기존에 먹던 약으로 조절이 안 된다면 반드시 콩팥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콩팥과 혈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높으면 콩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80% 이상이 고혈압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71세 강동욱 어르신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며 잘 조절됐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조절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바꿔도 140, 90 이상으로 계속 높게 나왔어요. 검사 결과 콩팥 기능 저하로 메닌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있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기록하세요. 혈압 수첩을 만들어 날짜별로 적으면 변화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랐다고 약을 임의로 늘리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8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을 잘 못 이루거나 자다 깨거나 수면 무호흡 증상이 생겼다면 콩팥 기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야간뇨가 늘고
요독으로 피부가 가려워 잠을 설칩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60%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8가지 증상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욱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콩팥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 8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콩팥 건강을 평생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당뇨병과 고혈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절반이 바로 이 두 질환 때문에 콩팥이 망가졌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을 반드시 잘 조절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콩팥 속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당뇨병성 신증이 생깁니다. 목표는 공복 혈당 100에서 130mg DL, 식후 2시간 180mg DL 이하. 방화혈색소는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정확한 약 복용이 필수예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1년에 최소 2번은 소변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소변에서 미세단백뇨가 나오면 이미 초기 신장 손상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66세 송현주 어르신은 15년째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처음 몇 년은 관리를 소홀히 하셨지만 5년 전부터 철저히 바꾸셨어요. 매일 혈당을 재고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하신 결과 방화혈색소가 6.5%로 안정됐고 콩팥 기능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나빠집니다. 기본 목표는 130-80 수은주 밀리미터 이하. 이미 콩팥 질환이 있다면 120-80 수은주 밀리미터 이하로 더 엄격히 관리하세요. 고혈압 약 중에는 콩팥을 보호하는 종류가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으세요. 절대 약을 임의로 끊거나 늘리지 마시고 조절이 안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매년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금 섭취를 확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소금 5g 이하, 티스푼 하나 정도가 목표예요.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은 10g 이상이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김치 한 접시만 먹어도 3g, 라면 한 봉지면 5g 이상 들어갑니다. 찌개, 국물 요리, 젓갈, 가공식품은 특히 조심하세요.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조금씩만 드세요. 대신 레몬즙, 식초, 마늘, 양파, 생강, 허브로 맛을 내세요. 처음 2-3주는 싱겁게 느껴지지만 그 이후에는 입맛이 바뀌고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74세 안지영 어르신은 2년 전부터 저염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싱거워서 힘드셨지만 지금은 외식하면 짜다고 느끼실 정도예요. 집에서는 소금 대신 레몬즙과 허브를 활용하시고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콩팥 수치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외식할 때는 국물 요리 대신 구이, 찜을 선택하시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서 조금만 찍어 드세요. 가공식품은 반드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총 150분,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은 물론 콩팥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체중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수면 개선까지 도와줍니다. 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리하지 말고 본인 체력에 맞춰 천천히 시작하세요. 운동 전후 준비운동, 정리운동은 필수이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너무 차면 바로 멈추세요. 가장 쉬운 건 걷기입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목표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입니다. 69세 조병철 어르신은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빠르게 걷고 계십니다.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드셨는데 지금은 매일 40분씩 빠르게 걸으십니다. 운동을 시작한 뒤로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5kg 줄었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한결 좋아지셨다고 하십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충분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실내 자전거를 하세요. 넷째, 약물 관리입니다. 특히 진통제인 소염제는 콩팥 혈류를 줄여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장기 복용하면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 상태이거나 고령이거나 이미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또 성분이 불분명한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중금속이나 콩팥에 독성인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꼭 필요하시면 신장내과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감기약, 두통약 같은 일반 의약품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CT, MRI 촬영 시 사용하는 조영제도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검사 전 반드시 콩팥 기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예방 조치를 받으세요. 검사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결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세요. 수분 배출이 안 되면 오히려 부종이나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식사 전, 중간, 후에 한 잔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인, 홍차, 녹차 등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강해서 물 대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주의할 점은 칼륨이 많은 과일입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멜론, 키위 등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배출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부정맥까지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섯째,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으면 콩팥의 부담, 너무 적으면 근육 손실과 영양 부족이 옵니다. 일반인은 체중 1kg당 0.8에서 1g, 60kg 기준 하루 48에서 60g이 적당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등에서 주로 섭취하세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는 의사 지시에 따라 체중 1kg당 0.6에서 0.8g으로 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으면 근감소와 면역 저하가 생기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세요. 실천 팁은 손바닥 크기의 고기나 생선을 하루 한두 조각 정도로 제한하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구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콩팥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손상을 2~3배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술은 혈압을 올리고 단백뇨를 증가시켜 콩팥을 악화시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가 음주하면 뇌출혈 위험이 6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금연은 보건소 무료 상담과 보조제, 금연 클리닉을 활용하세요. 가족에게 결심을 알리고 응원받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술은 가급적 금주하시고 부득이하다면 하루 한두 잔 이하로만 하세요. 8번째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일에서 7번만이라도 당장 시작하시면 콩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콩팥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합니다. 8째, 정기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으세요. 소변으로는 단백뇨 혈류를, 혈액으로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고
EGFR,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합니다. 60ml 민 이상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검진 결과지를 잘 챙겨 두시고 크레아티닌 EGFR, 단백뇨 혈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신장내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2번 이상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 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장기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실에 다니며 평생을 보내야 합니다. 한 달 본인 부담금 2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 나가고 여행도, 맛있는 음식도, 물 한 잔 마음대로 마시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투석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기계에 의지하고 혈압이 떨어져 어지럽거나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치료 끝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쉬어야 해요. 이런 날이 일주일에 3번, 평생 반복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평생 건강한 콩팥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도 마음껏 누리세요. 투석비로 나갈 돈으로 취미생활도 하고 가족과 행복한 추억도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중인 한 어르신은 7년 전 콩팥 기능이 50%까지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꾸준히 관리하신 결과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김치 한 접시 덜 드시고 찌개에 국물은 남기시고 라면은 스프 반만 넣으세요. 이것만 해도 콩팥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동네 한 바퀴 10분이라도 걷기 시작하세요.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가족력이 있다면 더 주의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 콩팥병이 있으셨다면 유전 소인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일찍, 더 자주 검진 받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싱겁게 먹고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면 훨씬 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조리법, 외식 팁, 실천 가능한 식단표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결코 어렵지 않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꼭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건강해야 진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콩팥은 정말 우리 몸에서 가장 감사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밤낮 없이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깨끗이 걸러내며 노폐물을 배출하고 수분 균형을 맞추고 혈압까지 조절해 주니까요.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콩팥을 위해 우리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는 게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미 콩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만 하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석 없이 10년, 20년, 심지어 그 이상 콩팥병을 잘 관리하며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에겐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노후에 조그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콩팥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한 가지를 먼저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